안녕하세요. 오늘의 헤드라인, 오늘의 화두, 생각을 생각하는 김관상TV의 김관상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4일 목요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먼저 오늘 헤드라인 뉴스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오후부터 다시 장마비가 내리고 이틀 동안 주춤하다가 모레 주말부터 장맛비가 또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남부지방 열대야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정치,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그때 말했던 우리나라 정치 수준, 정말 후진국이라는 생각이 저는 자주 듭니다.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여당은 오늘 오후 3시 45분까지 야당과 함께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전략이 나섰지만은 또 야당이 의석수가 많아서 다시 표결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또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안,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진보 정권 때에도 검사들의 행태 생각이 납니다. 무엇이 정의인가? 또 어떻게 정의가 확인될 수 있을까? 사법부를 믿을 수 있는 사회 기대합니다. 사법부는 검찰권뿐만 아니라 판사들의 판결권도 포함이 됩니다. 정치권에 휘둘리는 사법부, 후진국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또 노무현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여러 가지를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야당 지나치다는 시각도 꽤 많지만은 관심의 차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치와 검찰 수사권, 사법부의 공정성 확보, 이 부분이 선진국 수준의 척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 근처에서의 급발진 사고, 피의자인 운전기사 빠르면 오늘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은 인명피해가 워낙 커서 서둘러 조사할 것 같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가 나와야 제대로 원인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급발진 사고, 지난 1일 서울시청 근처의 사고 외에도 어제 오후 4시 전후였죠. 5시쯤인가요? 국립의료원에서 택시의 급발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급발진의 원인이 무엇인가? 차량의 문제인가? 운전 부주의인가? 아직도 사례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해서 궁금하네요. 이번에는 확실히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급발진 사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법부로 넘어가면은 재판을 받을 때 이 피의자가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법제도에 있다네요. 이번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또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 최상병 특검법, 또 방송법 개정안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광우병 소고기 파동으로 정치력이 매우 약화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광화문 촛불 시위로 결국 탄핵까지 진보 정권은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이번에도 다양한 전략으로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적인 방법으로 검사 탄핵을 시작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노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 권력, 대권 흔들기, 또 유지하기 전략, 계속 전쟁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총선 때 공약했죠.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자, 이런 25만 원 예산 지원안 어렵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25만 원씩이 아니라 1억 원씩 주는 건 어떠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선별적으로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지급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구촌에서 오늘 일어났던 일들을 알아보고 오늘의 화두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화두로 혼인집보다 초상집이 더 중요한가? 이런 말을 던져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죠? 934년 오늘 고려 태조 26년 고려를 세운 고려 태조 왕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사에 한 기록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1952년 오늘 6.25 전쟁 중에 임시 수도 부산에서 경찰이 포위한 상황에서 발췌 개헌안 1차 개헌안, 헌법 1차 개헌안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 뒤에 이제 4.4 5.입 개헌안도 있고 쭉 이어지고 있죠. 1972년 오늘 남북 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남측 대표는 이우락 중앙정보부 부장이었고 북측 대표는 김영주 노동당 조직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다 실세였죠. 2015년 오늘 백제 역사 유적 지구인 공주 부여 익산 포함해서 8개 유적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우리나라 12번째 등재됐습니다. 저는 2달 전에 공주를 가봤는데 참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그런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공주 사람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됐지만은 정부에서 별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2019년 오늘 일본 반도체 재료를 포함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시작했습니다. 한일 경제정쟁의 처음이었죠. 지금 그 뒤에 다 이번 정권 들어서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외국에서의 오늘의 역사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776년 오늘 미국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1826년 오늘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 미국 대통령이 83살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퍼슨 정말 대단한 분이죠. 성경도 나름대로 또 제퍼슨 성경을 발췌해서 정리하기도 했고 독립선언 또 초안도 기초하고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18세기 인물로도 선정이 됐죠. 1934년 오늘 폴란드 출신 프랑스 물리학자 또 화학자도 됐죠. 이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마리 퀴리 오늘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190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라듐 프로튬 발견으로 남편과 함께 받았고 여성으로서는 최초 노벨상 수상자였습니다. 1911년에는 또 금속 라듐 분리 성공으로 노벨 화학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학상, 물리학상을 동시에 받은 유일한 수상자가 됐습니다. 1776년 오늘 이스라엘 특공대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서 이스라엘 인질 구출 작전을 전격적으로 펼쳐 성공했죠. 정말 이스라엘 특공대 대단했다는 그런 기억이 나네요. 2012년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신의 입자로 불리는 힉스 입자의 결정적 단서를 찾은 날입니다. 영국 물리학자 힉스의 이름을 따서 힉스 입자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우리나라 물리학자 이휘소 박사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지금 그게 다 인정되고 있죠. 1985년에 노벨상에 도전한다 KBS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 취재팀, 저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이 연구소 취재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때 이미 중국이죠. 중공 연구원들의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이미 중공이 이런 부분에 많이 인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7월 4일입니다. 성경 7장 4절 한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구약 전도서 7장 4절입니다. 솔로몬의 메시지죠. 고백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은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그래서 결혼하는데 가는 것보다 초상 낳는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초상집, 혼인집
가운데 어디를 자주 갈까요? 우리는 혼인집을 더 자주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의 화두로 혼인집보다는 초상집에 자주 가서 죽음이 뭔가, 죽음 그 이후를 생각해 보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라,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인생은 결국 허무하고 허허롭다, 이런 것을 잘 아는 솔로몬의 고백이었고 지혜였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